안녕하십니까. 둘기TV의 둘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편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두 번째 시간으로 가계약금과 관련된 본격적인 법리 등 판례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계약금 관련 최신 판례를 소개하면서 가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관련된 최신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21년도 6월 1일 선고된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2020 나니까 2심 재판이 되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먼저 일단 해볼까 합니다. 가계약금, 물론 이 가계약금에 대한 용어 정리는 특별히 어디 법 같은 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판례상에 나름대로 정리된 것으로 이 정도 내용을 일단 인지를 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보다 좋을 듯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히며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가름하되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반환될 것을 전제된 금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관련하여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이라는 용어를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하는데 계약 체결을 했다는 증거금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해약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민법 56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전 이라는 시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행이 착수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위약금 민법 398조 제4항에 있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행기에 접했을 때 채무 불이행이 생겨가지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입니다. 이것은 계약을 했을 때 바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약정,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민법 398조에는 조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필요한 것입니다. 관련 조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은 565조 해약금, 제398조 손해배상액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약금 규정에는 교부자가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해약금 규정입니다. 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말씀드린 대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한다라고 하여 계약금을 주로 위약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자동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약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문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최신 판례를 통해 본 가계약금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울산지방법원 2021년도 6월 1일 선고된 가계약금 소송입니다. 지방법원이기 때문에 나라고 했을 때 2심 합의부가 되겠습니다. 1심은 단독부에서 판결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번복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보면은 계약금의 경우 민법 565조의 제1항 해약금 규정이죠.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해석할 수 없다. 결국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존부와 범위, 수수된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다. 나아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즉 위약금 계약이 있을 때 하나요. 가계약금 비로소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라고 하여
계약금이 해약금이 성질을 갖는 거하고 위약금이 성질을 갖는 경우가 각각 별개로 성립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가계약금의 경우는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금이랑 마찬가지로 해약금으로 보느냐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견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요 울산지방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논지를 통해서 논지를 검토하는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릴까 하는 점을 먼저 전제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약금 계약과 위약금 계약은 서로 별개다라고 법원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약금 계약이란 약정 해제권 유보 조항 중 특히 일정한 금액, 즉 해약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주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하고, 위약금이란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으로서 위약금 지급을 약정한 위약금 계약이라 한다 라고 두 가지 해약금과 위약금 계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내용은 바로 요 논지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가름하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것을 전제되는 이른바 가계약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여 그 가계약 일반적인 가계약금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간이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본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이나 해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가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다고도 했지만 해약금이 되기 위해서도 해약금은 계약금의 경우에만 해당되지 가계약금의 경우에는 바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매매계약 체결이 성립이 돼야지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이 돼가지고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쌍방 당사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점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니 상당하다. 공인중개사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이 2배,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는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자 메시지 내용은 가계약금이 2배가 아니고 계약금의 일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계약금의 일부 포기 시. 이런 식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이 가계약금이 갖는다는 점을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 이렇게들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법적 분쟁이 되었을 때 법원을 통해서 약간 경우에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실무상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가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해 살펴보건대 위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체결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계약금은 해약금을 넘어 위약금의 성질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약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의 성질까지 본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위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쌍방간이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가계약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제공해서 해약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해약금 약정은 채무 불이행 시에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약정과는 다르다라고 하여 아까 문자 메시지에 있었던 것은 해약금 약정이지 해약금 약정으로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위약금으로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과는 달라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 내용을 잠깐 옮겨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산지법 관계자는 원고가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어서 그 부분만 쟁점이 된 것입니다.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약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약금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은 각 당사자의 주장에 특히 민사 같은 경우는 각 직권 탐지주의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 각 당사자의 자기 주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게 변론주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위약금 주장에 대한 성립 여부를 주장을 했나 봅니다. 해약금은 따로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따라서 변론주의 성격상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냐 없었냐만을 여기서는 판단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서 그 울산지법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본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해약금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뒷배경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계약금은 바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계약금의 일부로서 해약금이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조금 올라가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문자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이라고 표현했지만 특별한 의미 없이 이거를 매치시킨 것 같습니다. 계약금 일부 이거는 본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번에 수수된 그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해약금이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해약금 약정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원고라고 할 수 있겠죠. 매수인의 경우에 배액 상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매도인이 그 의사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여 배액 상환을 요구했는데 배액 상환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위약금 약정이 이것은 아니므로 배액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본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금 규정도 사실상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법원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다소 실무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문자 메시지 상당히 잘 보낸 거라고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준한 내용을 담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요 해약금 약정과 관련해서 인정을 못 받고 위약금 약정으로도 인정을 못 받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것이 과연 그대로 적용이 될까 하는 의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하급심 판결로서 세 가지를 추가로 더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년 6월 1일 방금 본 판결 가계약금 소송과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일단 두 가지를 더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매매계약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의 일부 지급에 가름하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반환할 것이 전제되는 이른바 가계약금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의 원래적인 성질은
계약이 체결 안 되면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계약금이 본래적인 의미 가계약금은 이런 본계약 체결에 대한 우선권 정도를 주는 거고, 실제 안 되게 되면 반환하는 것이다. 반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계약금의 일부로서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나마 포기를 한다든가 2배 상향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래의 의미 가계약금 성격이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쌍방 간의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본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이나 해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케이스에서는 매수인에게 배액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른 하급식 법원을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도 판례를 보면은 보강금 반환입니다. 이 부분은 가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가계약을 매수인을 위한 장치라고 보고,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매수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해서 본계약 체결을 처음에 가계약을 해놓은 사람이 스스로 본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의사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 반환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래 의미 가계약금과는 에서는 반환이 전제된다고 그랬는데 반환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스스로 이 가계약의 존재가 매수를 위한 장치인데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보면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할까요? 공평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반환이 불가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났습니다. 다음은 울산지방법원, 위에랑 같은 법원이네요. 2016년도 판결을 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입니다. 가계약금은 가계약의 계약금으로 민법 565조 1항의 해약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것은 봤습니다.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면 당연히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약 사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여기서는 매도인의 배액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변론주의 원칙상 특별히 언급할 그 상황은 아니었었죠. 근데 여기서도 물론 상황은 아니지만 해약금 규정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배액 사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특이하게도 가계약금이 계약금을 가계약의 계약금이라고 하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 판례인데, 아무튼 이렇듯 가계약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하급식 판례에서는 가계약금 계약금으로 봐가지고 해약금 규정을 바로 적용시키는 판례도 있고, 의사합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을 통해서 판결하는 내용도 있고, 가계약금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성질을 이렇게 전제하고 상황에 대해서 논리 전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소 일관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 무게중심을 달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관된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로서 가계약금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로서 한 번 정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거래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하는데, 그래서 계약 성립을 시켜가지고 영업을 하는 직업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법적 성격을 보면은 을 통해서 매매계약 성립 여부와 이에 따른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김상철 변호사의 짧은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인 대리인 내지 사자가 아니며, 대리인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중개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닌 사실 행위다라는 것이 대부분 뭐 판례에서도 나온 바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당사자 그 효과가 당사자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즉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은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하고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741조 부당이득과 관련된 내용이죠. 결국은 반환을 해야 되는 원래 가계약금은 반환을 해야 되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성립하고 라고 스스로 해약금 규정을 원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문자 메시지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즉 사실행위이고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그래서 부당이득금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하기 전까지는 그 돈은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당이득이니까. 이러한 내용의 그 작은 논문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어떤 여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 계약금의 일부로서 포기하거나 배액상환하는 그러한 성질이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교재 374쪽과 5쪽을 참조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가계약금이 반환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가계약에 있어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하여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법원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좀 있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실무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야지 법적 분쟁을 줄이는가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가계약금이라고 하지 않고 계약금 중 일부라고 하여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계약금을 보낼 의지가 있는 어떤 매수인에 대해서 사무실 방문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서를 쓰게 하고 가계약금 명도로 생각했던 일정 금액은 계약금 중의 일부로 지급을 한다 하는 정도로 표시를 해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해가지고 해약금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경우 영수증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유효 기간을 표시해서 그 며칠 뒤 그러니까 며칠까지 계약서 작성이 안 되면 다음날 반환한다 라고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계약 체결되기 이전의 가계약금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본래 의미 가계약금에 맞는 어떤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고객을 상대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로서도 법적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일익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가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가계약이 계약금의 일부를 보느냐 가계약금으로 보느냐는 계약 성립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기TV의 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